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이어폰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요, 이 제품인데 이제 벤처 일렉트로닉스사에서 나온 몽크 VE 젠 2.0이라는 제품입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긴 이어폰인데 정말 옛 생각이 나는, 그냥 정말 귀에 걸쳐서 쓰는 이어폰 형태로 나왔어요. 과거에 주로 볼 수 있었던 이어폰 형태, 또는 KTX 같은 거 타게 되면 거기서 나눠주는 이어폰 같은 그런 형태로 생겨서 저희 별 기대 안 하고 솔직히 들었는데, 이 제품을 어떻게 리뷰를 하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리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에도 여기 이게 있었고요. 그 이유는 아마 그럴 거예요. 최근에 나와 있는 이어폰들이 전부 커널형 이어폰인데, 커널형 이어폰이 아닌 제품들 중에서 리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천도 해주셨고, 실제로 이 제품을 어떻게 받았냐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직접 이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따뜻한 편지와 조그마한 이렇게 막 쿠키 같은 거랑 함께 저한테 이거를 보내주셔서 이걸로 리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정말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정도로 이 제품을 받아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보내주신 시청자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분의 신상을 밝히지는 않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 접하는 거고 그분이 보내주셔서 이 제품을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처음 해봤을 때 제 첫인상 좀 산티나다. 네,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되게 얇은 플라스틱에서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나고요. 실제로 이 안에서 플라스틱 같은 느낌, 재질의 느낌도 그대로 똑같이 들어요. 이 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관적인 특징으로 본다면 투명하게 생겨서 안에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생겨서 안에가 다 보이게 되어 있고, 이 안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상태가 확인이 되고요. 거기에 그냥 선 정말 딱 연결되어 있는 게 그냥 보여요. 납땜돼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다음에 또 외형적인 특징 중에서 좀 특이하고 독특한 점은, 그런 단순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이 생각보다 두꺼워요. 네, 이 케이블도 지금 속이 보이는 그런 케이블인데, 케이블이 생각보다 두꺼워서 안에 심선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있고 좀 두꺼울 것 같은 느낌이, 두껍지 않다면 얇은 심선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게 좀 특징이긴 합니다. 이 안에 보면 심선들도 살짝 보이긴 하는데, 네, 많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소리를 들어본 이 소리에 대한 평가를 이제부터 해드릴게요. 이 제품 처음 들었을 때에는 저는 특별하게 문제를 삼을 만한 주파수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너무 튀는 소리가 안 들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너무 소리가 많거나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들었을 때 그냥 편안하게 무난하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요새 나와 있는 많은 이어폰들이 사람들한테 좀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저음이 많다거나 고음이 많다거나 이런 밸런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한다면 되게 무난하지만 저는 그게 강점일 것 같아요. 듣기 되게 편했고, 이런 스타일이면 장시간 들어도 귀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두 번째로 장점으로 본다면, 일단은 귀에 걸쳤을 때 커널형처럼 답답한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헐렁한 느낌은 있어요. 너무 걸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에는 밖에 있는 소리가 그냥 들리면서 쓸 수 있는 이어폰으로서, 네,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걸 크게 듣게 되면, 크게 드시는 분들은, 밖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뭐 이렇게 이어폰을 크게 들어 라고 얘기 들을 정도로 소리가 새 나가겠죠? 그거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소리를 들어봤는데, 제가 첫 번째 들은 노래는 Diggin' on James Brown이라는 노래, 그러니까 타워 오브 파워가 이제 연주를 했던 Diggin' on James Brown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걸 들었는데 제가 이걸 들을 때 좀 신경 써서 듣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엔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건 뭐냐면, 디긴 온 제임스 브라운을 보게 되면, 이게 그런 이 브레스 세션에 들어가 있는 재즈 스타일의 그런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면 뒤에 이제 리버브가 이렇게 살살살살 들려야지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소리가 빠밤빰, 이렇게 굉장히 강한 소리가 있고 보이스가 나가는데 보이스에 리버브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강조된 소리들이 빵빰 빰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강조되어 있는 소리 때문에 뒤에 숨겨져 있는 리버브가 잘 안 들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리버브가 잘 들리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디테일이 그래도 꽤 나쁘지 않은데 라고 잘 판단이 됐고요. 또한 이제 보컬의 이제 딜레이들, 악기들의 딜레이들이 조금 들어있어요. 딜레이를 하면 이런 거예요. 라라라라 이런 식으로 빰빰빰빰빰 이렇게 딜레이를 탭 딜레이라 그러는데 탭 딜레이가 들어있는데 딜레이 표현도 생각보다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그거 들으면서 디테일을 조금 들어보려고 더 노력을 했는데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블루투스 이어폰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블루투스 코덱이 갖고 있는 인코딩 방식 때문에 그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톤 밸런스가 아닌 저음, 중음, 고음의 톤 밸런스가 아닌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블루투스가 주는 그렇게 좀 프리퀀시가 좀 잘려 있고 약간 해상도가 탁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블루투스 쓰다가 이 유선을 들으니까 되게 기분 좋다. 기분 좋게 해상도가 들리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 깊은 해상도, 아주 고가의 뭐 해상도를 표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블루투스에 비한다면 좋은 해상도를 갖고 있다는 거, 그걸 장점으로 삼을게요. 또 들으면서 저희 이제 디기놈 제임스 브라운 들으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로우 대역부터 시작해서 하이 대역까지, 그러니까 로우도 아주 딥 로우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저음부터 시작해서 하이도 아주 하이는 아니고 일반적인 하이까지, 그러니까 무난하게 그냥 일반 스피커에서 내줄 수 있는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의 밸런스는 되게 그냥 무난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뒤틀어진 것도 없고 튀는 것도 없고 너무 잘 나와서 그래 이거 괜찮네, 들을 때 괜찮네, 이거 갖고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겠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럼 다음 곡을 또 들었어요. 이제 보지 거를 들었거든요. 예, 보지 노래 그 땡스 투 유를 듣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듣는 이유가 딥저음 부 나오면서 남성의 딥한 보이스가 나올 때 이 딥저음이 너무 많으면 남성의 딥한 그 저음의 목소리가 묻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밸런스를 볼 때 주로 제가 들어요. 그런데 보스 노래에서도 괜찮았어요. 그 얘기는 딥저음이 없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딥저음이 없으니까 보이스가 안 묻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보스 노래 들을 때 제가 조금 느꼈던 건 뭐냐면 강한 베이스가 조금 나오니까 살짝의 디스토션이 저음 쪽에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디스토션으로 의해서 고음이 들리는 게 아니라 저음이 약간 뭉개지는 소리가 들려요. 베이스가 살짝 뭉개지는 소리가 들려서 그거는 조금 아쉽다. 그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곡을 한번 또 들어봐야지라고 해갖고선 들어봤는데 이제 피버 같은 곡을 들으면서 제가 좀 밸런스를 조금 찾아봤어요. 피버를 또 들을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지만 피버를 왜 듣느냐면 그 곡이 든칫 할 때 이 베이스 레벨과 하이 레벨을 찾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든칫 딱 하는데 그거 딱 들 때 느꼈어요. 얘가 아주 고역은 없구나. 그러니까 그 칙 소리의 하이의 소리가 되게 맑고 청명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칙 소리가 되게 조금 둔탁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얘가 좀 고음이 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퀄라이저를 사실 걸어가고 그 대역들을 좀 찾아봤더니 실질적으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10K 이상 대역대가 조금 롤오프가 되어 있는 것 같았고요. 이퀄라이저 갖고 제가 보정해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3K 정도의 중심 주파수를 두고 1옥타브 정도로 넓게 잡은 다음에 레벨을 살짝 올려서 들으면 하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잘 보정이 되더라고요. 많이도 안 올려도 돼요. 한 2dB 정도만 올리면 생각보다 좀 잘 보정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버라는 곡을 찾으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듣는 거 Hey Now 같은 거 들으면서 이제 딥저음을 찾는데 Hey Now 들으면서 딱 알았죠. Hey Now 들으니까 딥저음이 없구나. 딥저음 50Hz 이하는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진짜 안 나오는 건가 해갖고선 이렇게 귀에다 대고서 좀 조금 눌러봤어요. 살짝 눌러봤더니 귀에 꽉 막힐 경우에는 딥저음이 들려요. 근데 귀에 꽉 막히지 않으면 딥저음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걸쳐놓고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딥저음이 좀 안 들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뭐 좀 단점 아닌 단점이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장점들을 얘기했으니까 단점들을 좀 이어서 나가면,
저는 이제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단점은 착용하면서 바로 느꼈어요. 착용하면서 바로 느낀 건 뭐냐면, 착용할 때 이렇게 귀를 만지면서 이 부분 이렇게 건들게 되잖아요. 귀에 끼고 만지니까 이 인클로저라고 해야겠죠? 이 하우징, 이 인클로저 하우징의 플라스틱 소리가 그냥 귀에 다 들려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되게 좀 되게 견고한 플라스틱도 아니고 굉장히 가벼운 플라스틱에 그냥 플라스틱으로 그냥 조립한 느낌의 소리가 그냥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느껴져요. 그래서 이 마감은 솔직히 되게 아쉬워요. 예, 봤을 때 마감은 누가 봐도 그냥 싸구려예요. 예, 누가 봐도 싸구려의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구려 마감에서 음질이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하지만 굉장히 싸구려틱한 마감이고요. 두 번째로 되게 단점은 저 귀가 여기가 좀 작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꽉 안 들어가요. 예, 딱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 폼팁이 같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폼팁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커버 같은 거.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조금 좀 이게 좀 잘 견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려고 이거를 자리를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놓을 때는 괜찮은데 듣다 보니까 슬슬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케이블도 잘 엉키지 않도록 굵은 케이블에 약간 까실까실한 재질로 되어 있는 그 PVC 마감인가? 이게 고무 마감, 실리콘 마감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단지 정말 저는 이 하우징 디자인과 그 특색 없는 하우징 디자인, 투명이고 너무 플라스틱 소리가 난다는 것만 큰 단점이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가격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어떤 가격이 맞는 가격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젠 2.0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다 나와도 검색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비슷한 계열의 걸 보니까 막 2만 원대에서 4만 원, 5만 원대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이거는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스타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커널형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커널형이 싫어서 이런 거를 끼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격대 성능으로 따진다면 제가 이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가격이 맞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괜찮고요. 보기에 비하면 소리는 괜찮아요. 예, 보기에 비하면.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용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제가 들어도, 제가 플랫한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들어도 하이 쪽이 조금 작고, 그다음에 딥점에 로우가 없어요. 그게 좀 단점이지만 강조되어 있는 게 미드 대역과 미드 로우 대가 조금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그런 스타일이 싫고 좀 뭐 고음이 좀 밝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딥점도 막 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이거를 끼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딥점이 없고 고음이 없어서 이게 품질이 떨어지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블루투스보다는 해상도가 더 뛰어나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블루투스 이어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들 중에서 뭐 뛰어난 것도 몇 개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해상도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특유의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대신에 불편함이 따라오죠. 선이 계속 연결돼야 되는 게 불편함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름 이런 오픈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귀의 거리형, 일반 이어폰형에서는 나는 선방할 수 있을 만한 품질을 갖고 있는 저렴한 제품의 이어폰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제품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제품 여러분들 관심 있게 가져주셔서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특징이 맞다, 본인한테 맞다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찍고 나서 가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격을 좀 보니까 한 10만 원대 후반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외형으로 봤을 때에는 10만 원대의 이어폰으로는 조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 같은 건 따라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웃핏 자체가 굉장히 좀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정말 그 KTX 타면 주는 그런 이어폰처럼 외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고요. 두 번째 마음에 걸리는 거는 귀에 착용을 했을 때의 느낌이에요. 귀에 착용을 했을 때 느낌,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 기본적인 이어폰을 딱 착용을 했을 때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니어 타입, 요새는 커널형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제 어색한 형태가 되었다라는 거. 그 두 개가 솔직히 좀 걸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 가격대에는 품질은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0만 원대의 품질의 음질은 나오지만 그렇다고 아주 뛰어난 음질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아주 뛰어난 거는 제가 뭐 다른 것도 지금 리뷰를 하느라고 듣고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긴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비싸긴 하지만 확연하게 완전히 막 파격적으로 음질이 좋아요. 근데 이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파격적으로 음질이 좋다는 느낌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 10만 원 정도대라면 그 정도 수준의 음질은 나와요. 해상도도 그 정도는 나오고요. 그리고 325ohm이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임피던스 325ohm인데 제가 노트북에서 들었는데 과연 이게 325ohm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임피던스와 관계없이 소리가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325ohm이 가청 주파수대에서 이제 325ohm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가청 주파수대를 넘어서서 325ohm이 나오는 건지가 좀 퀘스천 마크고요. 그리고 얘는 실질적으로 측정 데이터 값이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서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낮은 점, 그다음에 더 높은 점이 있다고 스펙은 돼 있지만 실제로 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들려요. 네.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만 원 후반대로 산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유들 때문에. 품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품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것만큼의 다운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이 비디오를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좀 더 재밌는 제품들 또는 재밌는 이론들 갖고서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이 리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